오늘은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반려동물이 가는 사후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14년 동안 함께한 푸들, 땅콩이와 8년 된 닥스훈트, 까망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에 12년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요크셔테리어 쥐방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몸무게가 1.2kg 정도의 불과 아주 작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만난 친구죠. 그 친구는 저에게서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준 친구이자 저희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방울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로 참 많이 생각했고 그리워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작년 여름에는 밤도 아닌 환한 대낮에 공중에서 우리 방울이가 뚜북뚜북뚜북뚜북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방울아 방울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보니까 방울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리워하니까 저를 찾아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동물들이 가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죠. 키우던 강아지가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벗듯이 그들 또한 육체를 떠나 영혼의 세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반려동물에게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인사를 해주게 되면 안심하고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달리 육체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반려동물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천계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인도령이 맞이하러 찾아옵니다. 반려동물은 영적인 존재로 그 영혼이 진화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생을 마친 반려동물의 영혼은 생전보다 순수한 사랑의 존재로서 천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천계에 머물면서도 생전에 자신을 보살펴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삶을 굳이 고집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자신이 윤회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갑갑한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는 해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성장 과정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낌없는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한 채 반려동물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몸 전체에 암이 퍼져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생을 붙잡고 있는 반려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이때 반려동물의 영혼을 맞이하러 나온 인도령들은 그 반려동물의 영혼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너무 슬픈 나머지 과도한 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반려동물의 영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영혼은 영체로서 주인의 목소리, 슬픈 감정, 그러한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반려견의 영혼은 자신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러 나온 인도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주인을 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반려동물이 이제 죽었을 때 장례식을 정성을 들여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뚜렷한 변명조차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반려동물이 사후세계로 가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이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고요. 이성에서의 추억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은 이성을 떠나지 못한 채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유령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갑자기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기 시작하죠. 자꾸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럴 때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구나. 아직 이성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은 후 그 반려동물의 영혼이 몸속에 들어오는 비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동물의 영혼과 접신이 되는 거죠.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흉내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속에 어떤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강아지 영혼이 들어와 있다. 고양이 영혼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반려동물도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는 게 좋습니다. 동물들의 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의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 풍경과 똑같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생전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모습으로 천상에서 지내게 되죠.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육체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천계에서는 어떤 통증이나 고통,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반려동물이 천계에 가서도 주인을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때문에 주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에 반려동물도 함께 힘들어하죠. 반려동물은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가했더라도 자신이 반려동물로 살았던 것에 대해 행복해합니다. 때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인이 너무 그리우면 지상에 있는 주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집 방문할 때 어떤 반려동물은 생전에 주인이 주었던 간식을 기대하기도 하죠. 주인이 가장 좋아했던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를 찾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어딘가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죽은 반려동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옆에서 생전과 같은 사랑의 파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반려동물을 생각하거나 그 반려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인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동물들이 천계에서 이 지상계에 있는 주인 옆으로 오기도 합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죠. 영혼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전생에서부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다람쥐도 키우고 육지 거북도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악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카멜레온도 있죠. 다양한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다양한 그런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육지 거북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푸들종과 닥스훈터 이 2마리 이 반려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1마리, 사막 다람쥐 5마리, 여기에다가 더불어 도마뱀 2마리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반려동물들, 곤충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뱀도 키우는데, 물론 좋아요. 친구가 되고, 외로울 때 그만큼 적적한 그러한 기분도 달래주고, 또 힘들 때 의사소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이제 의지처가 되고, 의존하는 그런 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들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이 삶을 떠나게 되죠. 도마뱀은 한 10년 정도를 살고요. 육지 거북은 100년 정도를 삽니다. 강아지들은 이제
길면 20년, 짧으면 10년 정도 안에 이제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죠. 이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죠. 반려동물들을 이제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슬퍼하고 그렇게 해. 아유, 찌질하다, 찌질해. 한 마리 더 사오면 되지. 뭘 그렇게 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듬뿍듬뿍 모든 걸 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들은 주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다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몇 순간 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다 쏟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정말 감정이 무너지고 멘붕 상태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반려동물을 따라갑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14년, 15년 된 이 강아지들을 키우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뉴스에 이제 젊은 20대 어떤 여자분이 반려동물 강아지가 죽었는데 집 근처에 이제 공원에서 목매달아서 이렇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심정을 압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의 펜로스 증후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순이 조금 이제 넘으신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사업도 하시는데 저와 대면에서 앉자마자 계속 우시더라고요. 감정이 엄청 이제 복받쳐 있고 격해져 있고 우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우시다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는데 두 마리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꺼번에 떠난 건 아니고 이제 한 마리는 1년 전에 이제 대형견을 키우시는데 남편이 농장을 돌보는데 남편 따라 이 강아지를 보냈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이제 이 느낌적으로 강아지를 안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한 며칠 동안 자꾸만 이제 방에 와서 자꾸 같이 자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 이제 남편 따라 이제 차에 태워서 보내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불편했는데 근데 그날이 9월이었는데 엄청 햇살에 뜨거운 그런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깜빡하고 강아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열사병이겠죠.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 막 차 안에 온도가 60도 이렇게 올라간대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청 이제 아꼈대요. 처음에는 강아지를 자기 안 좋아했대요. 냄새도 나고 그래 안 좋았는데 자기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마음 쫓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들어서 자식보다 더 생각하고 그런 이제 관계가 되었는데 갑자기 떠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엄청 힘들고 우울증 오고 막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분 겪고 있는 상태는 진짜 힘든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서 남편분이 이제 미안하고 죄책감도 있고 또 와이프분이 자꾸 힘들어하고 하니까 위로가 되겠거니 해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강아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그런데 다른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한 거. 또 이제 이렇게 또 강아지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위로가 되고 먼저 떠난 강아지가 이 친구를 데려다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또 친해졌습니다. 5월 27일 날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먼저 떠난 강아지가 좋은 데 가라고 이제 또 공양을 하셨나 봐요. 뭐 절에다가 손님께 기도 좀 잘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그날 밤인가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꾸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사업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이 완전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용기 다 잃었고 무기력해졌고 우울감 들고 그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이제 몇 마리 키우고 있고 2년 전에 세상을 이제 떠난 강아지가 있다. 요코 셔트리어인데 몸무게가 1.2kg인데 그 친구가 또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막 들려드리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펫로스 증후군 내지 이제 강아지 이별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걷는 강아지 내지 고양이 그 반려동물을 키웠던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4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제가 책을 쓰고 뭐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강연가로서 활동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먼저 키운 강아지가 이제 요코 셔트리어입니다.
이 친구가 워낙 작은 종이 미니 종입니다. 1.2kg예요. 진짜 몸이 아주 작아요. 한 손으로 잡으면 잡혀요. 컵 무게 정도니까요. 또 한 마리는 이제 푸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이 요코셔트리어보다 1년 늦게 제가 분양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요코셔트리어 이름이 이제 작아서 쥐방울입니다. 방울아 쥐방울 만한 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얘가 엄청 똑똑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 감정을 읽어요.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꾸 일이 안 되고 제가 하는 일이 강연이고 코칭이고 책 쓰는 일이잖아요. 빚도 많고 뭐 제가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술을 좀 마십니다. 술 마시면 또 이제 의지가 되고 저는 만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제 제가 하는 일 아니면 책 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 우리 방울이가 조그만 요만한 게 진짜 요만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1.2kg니까 얼굴도 요만해. 그 목욕할 때 물 묻히면 아이고 얼굴이 요만해. 그만큼 작아. 발 하나가 요 내 손가락만 합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술 마시니까 이제 11시 정도 되면 이제 강아지가 전 여기 있고 저쪽에서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오줌 마려운가? 오줌 누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 쳐다보라고. 방울아 왜 그래? 가서 잡으려 그러면 또 저쪽으로 좀 더 도망갑니다. 또 거기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저는 다시 와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데 또 이제 1, 2분 뒤에 또 소리 또 가면 또 이제 또 도망가. 저는 이렇게 점점점 이제 방 쪽으로 저를 유인해서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이제 포기하고 알았다 방울아 아빠랑 같이 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안 마시고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아지를 이제 바닥에 있으면 잡으려고 그러면 꼭 이제 제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딱 참기 좋게끔 딱 돌려줘요. 주차하듯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어디 나갔다 오면 이 친구가 이제 춤춰요. 조그만 게 막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마치 이제 김연아 옛날에 선수 활동할 때 스케이트 타듯이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저의 감정을 다 읽더라고요. 기분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를 알고 좀 좋은 데를 알고 이런 친구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외로울 때 제 친구들도 저를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당했을 때 그때 푸들 땅콩이와 이 쥐방울에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인터파크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와 있더라고요. 바깥에 현관문에. 그때 제가 이제 전주 이제 덕진구 인후동의 위브 어울림 아파트에 살다가 제가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대형 아파트에 또 살게 됐습니다. 그 하이트 공장 바로 옆에 대형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살게 됐는데, 갔다 이제 오는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그게 한 7건 정도 딱 들어가 있는데 좀 무거워요. 방에 딱 들었는데 이제 방울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아빠 왔다고 막 꼬리 흔들고 꼬리 요만한데 막 흔들어요. 예뻐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 가방을 여기 걸치고 있고, 이 오른손은 들고 있고, 왼손으로 방울이를 예쁘다 하는 상할라에 이 상자가 떨어지는데 아주 떨어지는 걸 보는데 방울이의 한쪽 발을 찧어버렸어요. 바로 깨갱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난 다 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고 봤는데 바로 이렇게 딱 찍었는데 바로 소리 비명 지르고 그때가 이제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발 부러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거실 바닥에 내려놓아 보니까 막 울부짖는 거야. 아프다고. 그때 바로 또 동물병원 전화해서 덕진구 쪽에 있는 그 마루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 젊으신 분인데 거기 이제 가서 찍어보니까 이제 4개가 다 끊어진 거예요. 쫙 다 끊어졌습니다. 요만한 발에 뼈가 이쑤시개만 합니다. 끊어졌는데, 수술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못 박는 거예요. 뼈가 너무 작아서 피 박다 보면 뼈가 부러지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봉합을 해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수술 실패하고 봉합하고 이제 비용은 그때 한 4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비용을 일단 드렸고, 이제 진동님은 와서 집에 이제 안고 있는데, 얘가 내려놓으면 자꾸만 이제 아프고 살종이 안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 때문에 이제 얘가 다쳤으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평생 불구로 사는 건 아닌가 수술이 이게 뼈가 안 붙어버리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예뻐하고 막 그런 강아지인데 안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고 진동제목이 괜찮다가 진동제 또 효과 떨어지면 아프고 약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마루동물병원 원장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제가 전북대학교 병원 안에 있는 동물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 있는데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수술을 잘한다. 그래서 한번 엑스레이를 보여주니까 충분히 수술은 가능하겠다 하시더라. 한번 수술해 보시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저는 이 수술 안 되면 저는 일본에 가서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간에 기술이 뛰어날 거니까 일본에 가서라도 방울 아빠가 고쳐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연락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서 교수님이 보시더니만 너무 작긴 한데 수술을 하면 가능하겠다. 성공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들어갔는데 총 4개가 끊어졌는데 끝에 있는 이 뼈만, 그죠? 끝에 있는 이 뼈만 피해를 받고 나머지 2개는 안 움직이게 또 고정시켰어요. 뼈가 안 움직이면 한 2주 정도 안에 이제 뼈가 붙어요. 부러진 뼈에서 본드 같은 접착 그 용액이 나와서 뼈를 푹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상처를 내셨대요. 왜? 상처가 나야지 거기서 액이 나오는 1차적으로 수술이 실패했기 때문에 뼈가 이제 아물었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나오게끔 유도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발 묶어 놓고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또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전을 했는데 이제 발이 조금 이제 휘었어요. 조금 뛸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다치기 전에는 완전 이렇게 뛰었다가 이제는 뛸 때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조금 휘어 있는 거지. 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방울이 다친 부위가 뼈가 붙고 나서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 보성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7월 12일이었습니다. 제 나이 34살 때 제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나온 책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때 사건. 그때 이제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비가 계속 오고, 그때 제가 사는 집이 1층이었어요. 1층이니까 이제 비가 떨어지면 후두둑 떨어지는데 무슨 물난리가 나나 자면서도 꿈결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땅콩이가 발밑에 이렇게 자고 있고 우리 방원이는 딱 저 이렇게 딱 같이 안고 자거든요. 푸들이 자꾸 뭐 오늘 새벽에 자꾸 이렇게 일을 수가 있는 거야. 땅콩아 추운데 비 오면 춥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심하고 땅콩아 추운데 자자 억지로 눕히고 또 2시간 뒤에 보니까 또 서 있는 거야. 또 눕히고 했는데 아침 8시 되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다리 쫙 뻗고 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엎드리셔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봐도 아하 하반신 마비 온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하반신 마비가 오나 싶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좀 형편이 힘들어가지고 차를 팔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때 비가 엄청 오고 우산을 들고 9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을 가니까 이제 자차 보험이 안 되고 한 곳은 이제 자차 보험이 되는데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까지 되는 곳에다가 제가 이제 소나타를 빌려가지고 전북대학교 그 동물의료센터 미리 전화 드렸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땅콩이는 덜덜 떨고 있고 제가 그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 누가 있었으면 강아지 안아주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랬을 텐데 너무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비가 오면 춥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구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2개의 차선밖에 없죠. 중앙 분리대 하나 있고 그 이제 왔다 갔다 양쪽 차선 하나씩 88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비는 엄청 오고 마음 너무 조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중앙선 막 침범해가지고 초월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시속 180km, 200km 달렸습니다. 그냥 한 2시간 20분 정도 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우리 땅콩이 푸들 있죠. 그 MRI 찍어보니까 MRI 그 당시 무릎은 80만 원 한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제 강아지가 또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 어떤 그런 혈연 같은 그런 친가족 이상이니까 한번 찍어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이제 척추 몇 번이 신경 눌려 있더라고요. 이제 이 땅콩이 자체가 허리가 좀 긴 편인데다가 침대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금세 좋아질 수도 있다. 수술은 나중에 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수술은 왜 그러냐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대. 수술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 이제 약물 바로 투여하니까 조금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땅콩이랑 인사를 하고 교수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고 이제 그 입원시켜놓고 이제 대구를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수턴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빗물이 고였더라고. 비는 거의 다 그쳐가고 햇살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빗물 위로 쭉 가는데 이제 차가 난 핸들도 안 돌리는데 앞바퀴 그냥 들리면서 차가 쭉 미끄러지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쭉 밟았는데 차가 딱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휘한 상태에서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콘크리트 장애물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 박으면 적사하는 거예요. 그때 시속 120km 정도 됐는데 죽는가 보다. 여기까지 보다. 딱 그게 직감이 오더라고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내 스스로 알아요. 딱 그렇게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차가 돌리는 힘을 내가 느꼈습니다. 제 마음 준비를 하니까 차를 딱 이제 돌면서 왔다 갔다 2차선 했는데 가드라일 박으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미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4번 박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딱 장애물 앞에 딱 섰는데 마지막에 딱 설 때 이제 팍 쓰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유선이 확 떨어집니다. 우박지는 확 떨어지는데 그때 나는 뭐 죽어도 사는 얘기만 살아있더라. 제가 112 부르고 119 부르고 그렇게 막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이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고 나고 나서 2분 정도 후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제 뒤에 뭐 트럭이라든지 큰 차라든지 버스가 따라왔다면 제가 바로 즉사했습니다. 왜? 치고 나가버리니까. 경찰관한테 어디서 뭐 가는 길이냐, 뭐 차 넘버하고 주민번호 이렇게 다 저걸 써줘야 되거든요. 사건 경위 이런 거 불러드리고
정말 오늘 죄송한 날이네요. 강아지 하반신 마비 와가지고 이 빗길에 막 와가지고 오늘 이게 또 사고 나 차 다 부서지고 나 죽을 뻔했고 정말 죄송스럽게 없다. 그러니까 경찰관 하시는 분이 선생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똑같이 이런 사고 났는데 그 당시 살아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버스가 치고 나와가지고 즉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 분인가 딱 맞더라고요. 관점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그만큼 저한테는 진짜 가족 이상 그런 관계였고 1.2kg 그 방울이가 한 13년, 14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재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에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눈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검사해도 눈이 시력이 좀 많이 간 거예요. 노견이 되면 색깔이 조금 달라져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강아지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부딪히고 처박아 버리고 막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1.2kg 작은 강아지가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나한테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강아지인데 그런 걸 조금 더 늦춰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내랑 이제 강남 개인 동물병원 가는 곳이 있는데 그분도 잘 봐주세요. 우리 닥스훈터 까망이는 거기서 분양해 왔습니다. 10년 전에. 그 원장님이 이제 강남에 위치한 큰 안과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고 또 몸무게가 1.2kg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노견이고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조금 위험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한쪽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기로 했고 이제 강아지 그 간호사한테 안겨주는데 강아지 끙끙대고 불안해하고 저를 쳐다보는 눈길 아직도 그 모습 생생합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불안해한 그 모습들. 방울아 아니야. 수술 금방 끝내. 수술 잘 해줄 거야. 앞으로 눈도 잘 보이고 할 거야. 이렇게 보냈는데 수술 잘 됐어요. 안에 그 이제 각막을 대신 그 인공 각막이 뭐 씌우면서 그걸 시력을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집에 와서 이제 하루에 12분인가 뭐 그 정도 이제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약을 넣어줘야 돼요. 뭐 1번, 2번, 3번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순서대로 뭐 5분 단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시간을 나누어서 나중에 장모님도 해주시고 새벽에도 이렇게 두고 했습니다. 방울이도 엄청 아프니까 다 보여요. 살 빠지고 밥 잘 안 먹고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강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 아이들 같으면 엄마 아빠 막 고함 지를 거 아닙니까? 그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였어요. 괜히 수술했구나. 그 수술 비용만 500만 원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자꾸만 수술 괜히 한 것 같다. 차라리 그냥 놔둘 걸. 계속 그런 생각 들고 있고 그런 찰나에 이제 우리가 한 10일 정도 지났나? 제천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이 제가 워크숍 가면은 이제 새벽에 하고 밤에 우리 약을 못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물병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원장님한테 잘 좀 해달라고. 근데 며칠 동안 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 주셨어요. 방울이가 오늘 아침부터 좀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오늘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슴 철렁한 거예요. 분명히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제가 제천에서 빨리 와이프랑 차를 몰고 강남 동물병원으로 항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강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안 그래도 작은 강아지가 이제 죽어서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작은 거예요.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거 살도 빠졌고 눈 다친 그 수술한 부분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저승의 꽃이라고 해서 금버섯 같은 게 피어 있고 막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제 방울이 코도 한번 만져보고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발도 만져봤어요. 꼬리도 한번 만져보고 이제 마지막 못 만지잖아요? 그냥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만져보고 제가 이제 원장님께 부탁해서 화장 장례를 딱 그렇게 눈물 나네 했어요. 좋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장보다는 다다음날 더 힘들어져요. 사람도 똑같아요. 당장은 죽었구나 슬프다 이런 감정이 많이 드는데 지나버리면 더 많은 생각들이 나고 후회가 되고 왜 내가 그 수술을 했을까? 차라리 둘걸. 나이도 많은데 둘걸.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울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술한 상태에서 우리가 집이 없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양이랑 승리가 이제 그때 6살, 5살이었잖아요. 방울이를 또 이제 그 빨래통에 넣고 이제 자기 논다고 또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방울 떨고 있고 한 번은 또 우리 침대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래도 또 탈골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일어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좀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컸으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방울이 죽기 전에 승리랑 태양이랑 그때 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 승리는 이제 오빠랑 빨래통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는 이제 크니까 그때는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 미안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 보내줬고, 한 1년 정도 전에 너무 제가 보고 싶어 그리워하니까 낮에
진짜 희한했어요. 나중에 강아지가 공중에서 걸어왔어요. 이 방울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건 솔직히 나는 알고 싶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 실제 모습이 걸어왔습니다. 방울아, 방울아, 방울아! 했는데 없어요. 사라졌어요. 예. 언덕 한 데 없고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동물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육신이 다하게 되면 육신이라는 것은 탈 것이고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80년, 100년 남짓한 그 이제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영원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데 동물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3일, 4일 정도 이제 우리 육신에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기절해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건 이제 티벳 사자의 서라는 그 책, 유시화 시인이 이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영성 도서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4일 정도 이제 기절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49일 동안 이제 49개 정도의 그 환영이 옵니다. 자기 생전에 이제 좋아했고 존경했고 믿었던 영적 스승들이 환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귀신도 오고 사탄도 오고 악마도 오고 다 온다. 그건 이제 환영인데 우리는 그러한 걸 다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동물들은 다릅니다. 동물들은 너무나 이제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바로 동물들이 가는 그 천계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부 인간들만 알고 있고, 이 순간이 지금 죽는 게 내가 사후세계에서 선택을 했던, 결정을 하고 내려왔던 그 임종의 순간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럼 동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 와도 동물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걔네들은 다 이제 이미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그런 애착? 뭐 그런 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은 물질적인 걸 추구했고, 돈, 그런 명예, 뭐 인간관계, 자녀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많죠. 그래서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을 텐데 동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또 육체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또 육체에 집착하게 되고 빙의 현상이 일어나고 남의 육신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동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 있죠. 육지 거북도 그렇고 저도 키우고 있지만 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윤회를 해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가는 천계는 우리가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동물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집도 있고 간식도 다 있고 또 돌봐주는 영적 지도력이 있습니다. 지도령들이 또 이제 그 동물들을 아주 또 케어를 잘 해줍니다. 동물들이 가는 천계에서도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원하는 것들이 딱딱딱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상상으로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뭐 먹을 수 있고 이동도 상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이제 살아있을 때 본인의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겠지. 얻어맞고 굶기고 그랬을지라도 동물들은 절대 주인에게 그 학대에 대한 나쁜 생각, 복수심이랄까? 미움, 정오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바로 이제 이 동물들은 바로 이제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천계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 미안함 이런 걸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동물천국에 있는 그 반려동물들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빠르면 몇 개월 안에 3년, 5년 정도 후면 다시 또 환생을 합니다. 다른 동물의 몸으로 들어가서 환생을 하는데 그 환생하기 전에 또 걔네들도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뭔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슬퍼하고 자꾸 애들하고 고통스러워 해버리면 그 텔레파시가 계속 가다하니까 또 이 동물들도 궁금하고 주인이 보고 싶으니까 또 내려옵니다. 보고 또 가요. 실제로 그래요. 주인이 이제 집에 가면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그런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우리 주인이 앞에 꼬리도 흔들고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영체로 왔으니까 또 가면 또 주인이 또 간식을 주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반려동물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해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더운 여름날에 자동차 안에 이제 탑승되어 있는데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리면 죽잖아요. 그런 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못 막습니다. 그걸 알고 강아지들이 왔고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이번 삶에서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전생에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연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려고 해요. 왜? 익숙하니까. 영혼들은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환생을 하더라도 또 지나가다가 펫샵에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다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반려동물은 자기를 너무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니까 자기가 직접 또 이제 다른 동물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주인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그리워하다가 보니까 펫샵이 들어와. 어떤 강아지가 막 나를 데려가려고 해. 그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신 이제 전개에 있는 강아지가 이제 이 주인의 기질과 이 강아지와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만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러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강아지 들어오면 우리 무지개 다리 걷는 강아지가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을까? 절대 없습니다. 동물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추모, 애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강아지들에게도, 고양이에게도,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제 좋았던 기억들 생각을 하고 잘했겠지? 보고 싶다. 나중에 우리 만나자. 요 정도로 끝내기 딱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재에 우리 방울이, 유골이 아직도 저 서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말도 건네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땅콩이도 나이가 지금 많아가지고 동물병원 원장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땅콩이도 6개월 정도 안에 죽을 것 같다, 떠날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지금 힘이 없어요. 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펫 로스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테고, 강아지가 이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강아지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500만 가구 정도가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뭐 고양이도 키우고 이런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지가 13년 정도 되는 푸들 땅콩이가 있고요. 그리고 10년 함께한 닥스훈터 까망이가 있습니다. 예, 2마리 다 이제 암컷인데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이제 노쇠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똑같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특히 땅콩이가 13년 되니까 다리에 완전 힘이 없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 자리에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계속 일으켜주고 했는데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못 일어나니까 오줌을 그냥 이제 이렇게 누는 거예요. 온몸의 털에 이제 이렇게 오줌이 다 범벅이 되어 있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강아지를 다 이제 케어를 하거든요. 다 이제 강아지를 안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똥도 이제 잘 가지를 못 하는데, 하지만 이 땅콩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6개월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그렇게 합니다. 움직이는 걸 잘 못하는데 이 땅콩이가 이제 오줌을 어떻게든 가려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패드 있는 곳에 가서 누는데 패드를 엄청 거의 3m 반경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들의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히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댓글을 참 많이 남겨주시면서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동물들이 가는 사후세계가 있는가?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꼈던 그 반려동물들이 나를 마중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가는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려견, 반려묘, 모두 우리처럼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인간보다 아주 이 존재들은 순수한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다라는 것, 때가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반려견들은 우리처럼 이제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이제 영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죽고 나서 3일 정도 동안은 기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죠. 기절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와 그리고 그 저승이라고 하죠. 영계, 그 사이, 그 차원에서 이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절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빠르면 이틀, 3일 정도 후가 되면 이제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고 정신을 이제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그런 이제 영이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들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 땅콩이 같은 경우에도 13년 됐는데 거의 올해가 되고 나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고 그 제 서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드도 깔아두고 그 방석 있죠. 그 안락한 그런 강아지 방석을 제가 귀퉁이에 깔아놨는데 구석에다가 계속 거기서 엎드려 있고 자고 있고 계속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후각이 많이 이제 죽어요. 후각이 이제 이 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제가 한번 땅콩이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이제 오징어 있죠. 그 술안주에 딱 좋은 숏다리를 제가 한번 땅콩이 코에다 대보니까 자는데 이 냄새 못 맡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확 제 손을 완전 물기도 하거든요. 얘는 완전 그 땅콩이가 식탐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거를 못 맡더라고요. 잠만 자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죠. 이제 죽음 직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절대 동물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면 순수히 받아들이면 절대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주인이 보기에는 그 암에 걸려 있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강아지들도 몸은 아프겠죠. 하지만 이것도 강아지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구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올해 대구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저에게 1대1 상담을 신청을 하셨고, 이제 저와의 만남을 기다려서 이제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아직도 인상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저와 상담하기 위해 이제 앉으셨는데, 이제 앉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우시고, 저는 갑자기 우시길래 무슨 큰 그런 이제 그런 사건이나 그런 힘든 일이 있는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뭉치라고 있었는데 아주 덩치가 크고 그런 이제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이제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아서 온 겁니다.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이제 강아지를 이제 또 사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이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싫어하던 사람이 정이 들어버리면 또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살갑게 하고 완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제 한 몇 개월이 되고 이제 다 이제 성견이 된 거예요. 이제 덩치도 커지고 그랬는데, 남편이 농장으로 이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그날따라 왠지 이 강아지를 보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동차에다가 강아지를 이제 태워서 보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9월인데 가을인데 아주 또 뜨거운 날이었대요. 남편이 내렸고, 그런데 이 강아지를
같이 안 내린 거예요. 강아지를 이제 차에 두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그 뜨거운 복사열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우울하고 우울증, 너무 이런 게 밀려오니까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 해놓은 이 반려동물들이 가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보시고 또 저희 책을 읽어보시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계속 생각이 난다고. 그때 이제 농장으로 안 보냈어야 되는데 그랬고 남편이 그렇게 밉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있고 나서 또 이제 이틀 후인가 남편이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또 강아지를 또 한 마리 더 분양을 받아온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났고 안 그래도 이제 이 강아지 한 마리 보내고 나서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오니까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분양받아 왔으니까 또 잘 키웠어요. 애정을 주고 세상을 먼저 떠난 그 강아지에게 못다 해준 그런 애정도 이제 그렇게 듬뿍듬뿍 그렇게 쏟아면서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오시는 날이 있죠. 그때 이제 절에다가 이제 봉양을 했대요. 좀 그 강아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기도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새로 데려온 강아지가 부처님 오시는 날, 그날 새벽인가 다음 날인가 죽은 거예요. 자고 나니까 죽어 있다라는, 그게 또 엄청 또 이제 이게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괴롭고 우시더라고요. 우시고 또 본인이 이제 기계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힘드니까 우울감이 심하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이제 일이 안 잡히는 거 손에.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자꾸 이제 클레임 들어오고 막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강아지들이 이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사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들도 우리처럼 이제 똑같다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 지상계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다 알고 계획하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이영순 님이에요. 저한테 이제 이 글쓰기, 책쓰기 과정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이제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책을 썼느냐, 쓸 수 있을까, 쓰고 싶긴 한데, 두렵다, 불안하다. 그랬는데 글을 쓰면서 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펫 로스 증후군, 이러한 이제 그래서 시달린 사람들에게 큰 그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도전하셨고 거의 한 달 반, 2개월 만에 원고를 다 쓰셨어요. 한 출판사와의 출판 계약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영순 작가님이라고 이제 불리시겠네요. 그래. 경북 경산시에서 오셨어요. 경북 경산시에서 오셨고, 이분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강아지들은 이제 자기가 우리처럼 이제 사후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를 다 이제 정해서 내려오는데, 언제 죽을 것인지 이 내용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지 않죠. 죽음 직전 딱 되어야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고 영혼에 새겨져 있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이제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고 우리 주인님에게 좀 더 잘 해드렸더라면, 우리 주인님이 공부하시는데 내가 좀 덜 찢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현재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프다, 이런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보호자분들은, 주인들은 저의 이야기를 진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오히려 주인이 자신을 치근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면서, 그러한 시선으로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합니다. 자기로 인해 주인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하고 웃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4, 5세계도 천계도 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이 행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 의식 수준에 맞는 행성에서 태어나는데 이 지구는 3차원 세계, 3차원 의식을 가진 영혼들만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구 안에 동물들이 가는 4, 5세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들이 가는 천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완벽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강아지가 자기 생전에 이제 좋아했던 그런 간식, 사료, 음식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상상만 하면 나타나는 곳이 이제 동물들이 가는 4, 5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죽으면 그러한 곳에 가죠. 똑같아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자기가 이제 강아지로서의 삶을 살 때 받았던 상처, 괴로움, 고통, 이러한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영혼에 이제 그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한 또 감정 치유, 영혼 치유를 하는 또 과정을 보내게 되죠. 천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을,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그런 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차원 상승이 된 영혼들이 이제 이러한 동물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동물들 가운데 이제 차원 상승이 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의식 수준이 자꾸 이제 높아져 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제 어떤 동물이 보호령이 되어서 그 동물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천계에 있는 동안은 이제 강아지의 삶을 살 때 받았던 고통, 슬픔, 괴로움, 그리고 빈곤함, 있죠. 어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아 굶겼다, 학대,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때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홀대, 냉대, 상처, 학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아주 순수한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인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러한 이제 좋은 생각들만 가지고 있고 주인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계에서 강아지들도 우리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지상계에 살고 있는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들은 직접 이제 천계에 있다가 직접 이제 주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영혼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주인님이 잘 계시나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그리운 추억이 이제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자주 꿈속에 나타나고, 가족이나 친척, 친인척의 그런 꿈에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그리움 때문이거든요.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추억, 그리움이 점점 옅어지죠. 자기가 이제 천계에 있는 동안 해야 할 그러한 과정에만 몰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이제 주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전생에서부터 다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펫샵이 있겠죠? 너무 예뻐서 한 마리를 데려왔다. 이것도 다 이제 그러한 인과 관계, 전생에서 이 강아지의 영혼과 내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이번 삶을 이제 계획할 때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주인과 강아지의 그러한 관계도 다 그러한 이제 특별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강아지가 마중을 나오나요? 맞습니다. 강아지가 물론 이제 환생을 해서 다른 곳에 있으면은 이제 마중을 나오지 못하겠지만,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서 환생하기 전 단계 5년, 8년 이 정도 시간
시간에 이제 주인이, 보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강아지는 이제 천계에 있다가 주인이 떠났다라는 걸 이 텔레파시로 다 감지를 하고 다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을 마주기로 실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강아지가 죽었는데 다른 강아지를 우리 또 입양해서 데려오겠죠. 이때도 이제 죽었던 강아지가 환생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은 강아지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강아지가 환생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이제 자기를 너무 그리워하고 하니까 너무 슬픈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다른 강아지를 또 그렇게 또 이제 관계를 맺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곳을 가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떠났던 강아지가 생각난다. 너무 저 눈망울, 저 분위기, 저 느낌, 하는 행동 너무 닮았다. 이런 이제 케이스가 그렇게 이제 천계에 있는 동물 세계에 동물들이 가는 천국에 있는 강아지가 나와의 그 강아지의 그 만남을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들은 이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해 이제 이번 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이제 대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고, 반려동물들도 이제 영적 성장을, 영혼의 성장을 해나가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이제 이 삶을 8년, 10년, 15년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일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을 했고, 이 지상계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반려동물도 계속 윤회를, 환생을 해나가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반려동물들도 이제 그 보호령이 될 수 있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최종 목적은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죠. 반려동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이제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땅콩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제가 봐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오히려 저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당나귀처럼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뛰지를 못하니 계속 누워있고, 이제 제가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면 저만 보고 힘없는 다리를 해서 걸어오고 막 따라오거든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저 옆에 쉬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랑 같이 쉬려고 그러고, 그게 좀 많이 애처로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4, 5세계의 이치를 아니까 좀 덜 슬퍼하고 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집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꼭 한두 마리의 그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과 마주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영상들에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근에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반려동물이 너무나 그리워진다. 보고 싶다. 내가 죽으면 함께 했던 그 강아지가 나를 마중 나와줄까? 이런 또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떠나보낸 강아지들을,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2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푸들 종의 땅콩이와 닥스훈드 종의 까망이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1마리가 더 있었어요. 요크 셔테리어 종인데 이름이 쥐방울입니다.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쥐방울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한 13년 정도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노견이 되었고, 그래서 눈이 잘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눈 수술을 이제 해줬어요. 강남에 위치한 이제 동물 안과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쪽 눈 각막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와서 이제 쥐방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데 너무 그립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맞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강아지가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을 꼭 보시면 이제 강아지와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증상을 알게 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갑작스럽게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 후에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지옥이 된다고 하죠. 매일 그 강아지에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사료를 좀 더 챙겨주었더라면, 간식을 좀 더 챙겨주었더라면, 산책을 좀 더 해주었더라면, 이런 이제 미련, 후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호자에게 보내는 신호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 저하로 음식과 물을 거부한다 입니다. 강아지가 건강할 때는 사료를 주면 단 몇 초 만에 흡입을 하곤 했는데 이제 체력이 안 좋아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강아지가 식욕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강아지들은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 음식물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이제 뭐 사료를 먹이려고 한다든가 다른 음식물을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탈이 나면 오히려 이제 강아지에게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그러면 강아지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강아지를 지켜보는 보호자도 마음이 힘들죠. 강아지는 스스로 더 이상 음식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이 사료와 간식 이러한 섭취하는 양을 줄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다입니다. 죽음을 앞둔 강아지들은 별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석진 곳 있죠. 어두운 곳으로 가서 혼자 그냥 편안히 엎드려 있고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자주 이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혼자 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땅콩이가 있는데요. 푸들입니다. 저와 함께 거의 12년, 13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을 못 살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때 이제 동물병 원장님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도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뛰어다니고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요. 특히 뒷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서서도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이제 오줌을 누는데 소변을 누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앉아서 누웠는데 지금은 그냥 엉거주춤 그 자세에서 오줌을 그냥 눕니다. 패드가 저기 많이 깔아뒀습니다. 거의 뭐 3m 정도 많이 깔아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 걸어가다가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못 참으니까 바로 선 채로 이제 오줌을 누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조절이 안 되니까 바로 또 이제 소변을 이제 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몸에 이제 소변이 묻는 거예요. 오줌이 묻는 겁니다. 그래 냄새가 진짜 지독한데, 그때 빨리 이제 발견해서 목욕탕을 안고 가서 이제 목욕을 제가 시켜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다 묻어있고 막 그래요. 최근에는 그랬어요. 이제 엉덩이만 이제 오줌이 묻어있는 줄 알고 엉덩이를 제가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그 샴푸해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어 다 말렸는데 자꾸만 이제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오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제 머리에 이제 묻어 있었는데 말란 거예요. 다시 또 목욕을 또 했어요. 네, 저도 힘들고 강아지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 있는 힘도 없는데 이게 강아지한테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인 거죠. 죽음을 앞둔 강아지들은 이제 정상적이었을 때 비교해서 훨씬 그 움직임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계속 잠만 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죽기 전에 보이는 증상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이 다르고 이제 불규칙하다입니다. 강아지가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나타내 보이는 이제 증상 가운데 하나가 호흡이 약해집니다. 예. 우리가 들어봐도 호흡하는 그 힘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어요. 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인지 안 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주 전 확인을 합니다. 이제 손을 대보는 거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왜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강아지들이 이제 이 숨을 쉴 때는 배가 이렇게 들쑥 날쑥 이렇게 하잖아요. 배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땅콩이는 이게 많이 이제 이 움직임이 별로 안 보여요. 어떤 날은 죽은 줄 알고 막 가서 제가 보면 살아있어요.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렇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것도 또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우리가 꼭 죽기 전에 어른들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잖아요. 막 경기를 뭐 한 듯한 그런 거, 뭐 소리 지르고. 강아지도 똑같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뭐 저승사자 이런 존재가 데리고 오는지 뭘 느끼는지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호흡이 약해지고 불규칙하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강아지 좀 더 세심하게 케어해 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야 뭐 우리가 소변이 급하더라도 화장실이 안 보이면 몇십 분 더 참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참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변을 이제 지리게 되고 대변을 또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하죠. 그분들이.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제 또 너무 자주 이제 강아지가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힘들죠. 귀찮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학대하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방광이 약해지고 그런 조절 능력이 이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광을 제어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이제 강아지들이 소변을 누고 대변을 눕니다. 이제 사료를 먹고 나면 그게 소화되니까 대변을 누는데, 함께 살고 있는 닥스훈터 이제
까망이는 이제 한 10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좀 많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는데, 땅콩이는 이제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거실 쪽에 복도에 이제 엎드려 있는데, 옆에 이제 대변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대변을 이제 줍고 닦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땅콩이 엉덩이에 대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땅콩아, 하면서 잠깐만 하고, 안아서 화장실로 데려가고, 일단 대변 그거 말라붙어 버리면 딱 힘드니까 바로 이제 그거 청소하고, 땅콩이한테 가서 모욕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그처럼 이제 강아지들이 이 대변까지 가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강아지가 즐겨 쉬는 공간에 배변표도 있죠. 그걸 좀 넓게 깔아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도 편하고 보호자분들도 편합니다. 깔아놓지 않으면 이제 특히 소변을 누부리면 온몸에 다 이제 그렇게 그 오줌이 묻어버리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강아지가 죽기 전에 이제 보이는 증상 5가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잇몸 색이 창백해지고 낮은 체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원래 보면은 건강할 때는 핑크 색이죠. 진한 그런 이제 핑크 색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게 이제 선홍색 그런 선홍빛 그런 색깔인데, 근데 강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잇몸 색이 창백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들 그 얼굴을 보면은 창백하죠. 피케가 없는 얼굴. 그런 이제 색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체온 1도만 떨어져도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제 죽음을 앞둔 강아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그 육신의 체온이 떨어지기 좋아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런 이제 스스로 그런 몸이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온이 차갑게 떨어지니까 또 몸이 더 이제 피곤해지고 또 누워서 그렇게 또 쉬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이제 아시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슬프고.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보이는 이 신호를 알아야지 함께 하고 있는 소중한 이 반려동물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만들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과 우리가 이제 보통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이제 같이 살죠.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 여러분의 이제 기억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꼭 글쓰기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글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용기를 내셔서 책을 써본다면 그 반려동물과 있었던 그 기억들이, 추억들이 아주 더없이 아름다운 그런 소토리가 담겨있는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자기가 함께했던 강아지 내지 고양이와의 그런 추억들을 책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 펫로스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아지와 함께했던 그 스토리,
그리고 사진을 책에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책을 쓰러 오시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반갑고 오히려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끔찍히 사랑했던 반려견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견과 반려묘동, 동물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4년 동안 함께한 푸들, 땅콩이와 8년 된 닥스훈트, 까망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무더운 여름날 저와 1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크셔테리어 쥐방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몸무게가 1.2kg에 불과한 아주 작은 친구였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만나 저에게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이자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참 많이 생각했고 그리워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밤도 아닌 환한 대낮에 공중에서 쥐방울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울아 방울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몇 초 후 다시 보니 제가 환상을 본 것이었죠. 제가 하도 그리워하니 저를 찾아와 주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의 전생과 인연, 윤회, 그리고 반려동물은 사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강아지, 고양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은 영원히 성장해 나갑니다. 반려견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듯이 반려견의 영혼도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반려견에게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 그동안 고마웠어 등의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면 안심하고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달리 육체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때 반려견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1000개의 동물들 그리고 인도령이 맞이하러 찾아옵니다. 반려견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은 영원히 진화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번 생을 마친 반려견의 영혼은 생전보다 더 순수한 사랑의 존재로서 천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천계에 머물면서도 생전의 자신을 보살펴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인간들과는 달리 지금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퍼하거나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려견의 영혼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지만 이번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윤회를 하는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갑갑한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는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낌없는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몸 전체에 암이 퍼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생을 붙잡고 있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반려견의 영혼을 맞이하러 온 인도령들은 영혼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반려견의 영혼은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한 빛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한 과정을 거치는데 반려견은 죽으면 바로 동물들의 천계로 향하게 됩니다. 동물들의 천계에서도 주인처럼 다정하고 세세하게 돌봐주는 지도령이 존재합니다. 지도령의 도움으로 반려견들은 영혼으로서 천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동물들의 천계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놀이시설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이곳에서 다른 동물들과 놀이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고 다음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환생하는 장소와 환경은 반려견의 희망과 특성과 기질을 고려하여 지도령이 선택하게 됩니다. 동물들의 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의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생전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모습으로 지낼 수 있죠.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육체에 장애가 있었더라도 천계에서는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반려견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려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천계에 있는 동안 반려견들은 외로움과 슬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지상에 살 때처럼 학대를 당하거나 사랑에 굶주리는 일도 없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인에 대한 애정을 생각하면서 주인 가족을 지켜보기도 하죠. 너무 그리우면 때로 지상에 있는 주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집에 방문할 때 어떤 반려견은 생전에 주인이 주었던 간식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가장 좋아했던 행동을 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를 찾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반려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옆에서 생전과 같은 사랑의 파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반려견을 생각하거나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면 주인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순간 주인 옆으로 오기도 합니다. 끔찍히 아끼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주인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적당한 애도는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슬픔을 느끼게 되면 죽은 반려견의 영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동물이 천계에 가서도 주인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엔 반려견도 함께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은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가했더라도 자신이 반려견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한다면 너무 그리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반려견에게 지상에 있는 주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것, 반려견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영혼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려견들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돕고 친구로서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도 인간처럼 환생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반려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진화를 위해 거듭 환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환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150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영혼은 한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환생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짧으면 2년, 길어도 10년 안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받고 인간들과 달리 반려견은 가능한 한 빨리 환생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견에 따라 같은 주인을 택하기도 하죠. 반려견이 환생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전생에서의 카르마와 특성 등을 고려해서 천계의 천사가 되거나 기도령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인간들과 달리 전생의 기억들을 가지고 환생하게 됩니다. 환생을 거듭하는 것은 주어진 과제를 통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반려견의 최종 목표는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입니다. 환생의 횟수와 인간에게 공헌한 바에 따라 인간으로 환생하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죽은 반려견이 보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계에 있는 반려견에게 텔레파시가 도달하게 되어 꿈에 나타나게 되죠. 반려견은 죽을 때 주인의 마음에 영혼의 조각을 떼어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계에 있는 반려견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주인의 마음을 오롯이 느끼게 됩니다. 반려견의 사진을 보면서 애정을 담아서 말을 걸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천계에 있는 반려견에게 가닿게 됩니다. 생전에 함께 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면 매우 기뻐하죠. 어떤 반려견들은 주인이 현재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행복해합니다. 반려견은 자신이 주인에게 잊혀지지 않고 재회할 때까지 마음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이 죽은 후 허전한 마음에 새로운 반려견을 입양합니다. 이때 죽은 반려견이
질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반려견은 결코 질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반려견을 예뻐해도 사랑해도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천계에서 주인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떤 반려견은 자신이 떠나고 난 뒤 너무나 슬퍼하는 주인을 위해 새로운 반려견과의 인연을 맺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들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번 생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죠. 여러분을 친구처럼 생각하며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면 정말 힘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처럼 함께하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의 죽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죽음은 더 슬프게 다가오죠.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 때문에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자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은 15년 정도 사는 동안 주인에게 100% 의존합니다.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주인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주인이 이 세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되면 수시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간식과 밥을 좀 더 잘 챙겨줬더라면, 영양제라도 잘 먹였더라면, 산책을 좀 더 자주 했더라면,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펫로스 증후군은 우울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부산에서 펫로스 증후군을 이겨내지 못한 4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펫로스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에게 강아지나 고양이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고작 햄스터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비난의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마리 더 키우면 되지, 이렇게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죠. 반려동물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피를 나눈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는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3마리의 반려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12년을 함께한 큰아이 요크셔트리어 종의 1.2kg의 미니견인 쥐방울과 13년간 함께한 푸들 종의 땅콩이와 8년 된 닥스훈트 종의 까망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동물 쥐방울이라는 아이는 2020년 9월 14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방울이는 다른 노견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 눈의 시력을 많이 잃었고, 강남에 위치한 안과 전문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한쪽 눈의 시력은 많이 잃은 상태였고, 그나마 한쪽 눈은 시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쥐방울의 체구가 너무나 작은 데다가 나이가 많아 마취와 수술함에 있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후 방울이 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방울이가 얼마나 답답해할지 그 부분 또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우리 부부는 여러 검사를 한 후에 한쪽 눈 각막 수술을 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바라보던 방울이 눈망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었지만 사실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무슨 강아지한테 500만 원이나 쓰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들은 방울이를 동물이 아닌 친자식처럼 생각한 우리 부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술 후 우리는 최대한 방울이가 아프지 않으면서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하루에 5번 정도 2가지 종류의 안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새벽에도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 시술을 받은 한쪽 눈에다 안약을 넣어 주으며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방울이의 체구가 너무 작은 데다가 나이가 많아서인지 어느 날부터 토하기 시작하고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을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방울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몸에 폐혈증 증상이 심해져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급히 차를 몰고 강남에 위치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방울이는 이미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길로 방울이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발도 만져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울이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저기를 만져도 방울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참으려고 해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1.2kg의 작은 몸의 방울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주 제가 방울이의 눈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방울이 유골은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저의 서재에 두면서 방울이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방울이가 세상을 떠난 뒤 1년 가까이 저의 서재에 있는 유골함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골함을 만지며 방울이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 방울이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 죽음을 겪게 되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가 때가 되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나이를 먹어도 항상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삶을 마칠 때까지 주인의 곁에 있으면서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주인이 돌봐줘야 하는 존재이면서 주인이 힘들 때 항상 곁에서 묵묵히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첫 번째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도 방울이를 보내고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환한 대낮이었는데요, 공중에서 방울이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방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울이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보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 방울이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펫로스 증후군 극복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7단계이고요. 참고하셔서 이들을 한번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려동물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듯이 반려동물들도 천상에서 우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 반려동물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슬픈 감정이 들면 애써 억누르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할 때 힘든 마음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사진첩을 만들어 추억을 떠올린다. 한동안은 사진 한 장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함께 했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에서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들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려동물의 사진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슬픔의 감정이 있는 자리에 행복한 감정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넷째, 반려동물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다. 그동안 함께 하면서 반려동물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아이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한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라도 그들과 감정을 공유해 보십시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겁니다. 서로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다른 반려동물을 너무 급히 들이지 않는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은 후 너무나 상실감이 큰 나머지 급히 그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경우 자기도 모르게 먼저 간 반려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떠나간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른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자책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자주 듭니다. 간식을 더 잘 챙겨줬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더라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더라면 절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수명만큼 살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이번 삶을 마친 이유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들은 모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대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영혼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반려동물 역시 언젠가는 지구별에 태어나는 윤회를 마치게 됩니다. 반려동물과 주인과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삶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친구로서 함께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무지개의 다리를 걷는 저의 큰 아들과 같은 반려견 쥐방울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반려견을 떠나보내신 분들의 마음이 모두 그렇겠죠. 저 또한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와 12년을 함께한 반려견 쥐방울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방울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하는 분야에서 탑이 되기 전까지 이사를 무려 10번 정도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방울이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이자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29살 때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애견 분양 가게에서 방울이를 만났습니다. 요크 셔터리의 종의 방울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체구가 작았습니다. 이 아이가 케이지 안에서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꽂혔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도 체구가 작아서 쥐방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방울이가 다 커서 성견이 되었을 때도 몸무게가 고작 1.2kg 정도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총명하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마음이 속상한 날에 슬픈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방울이는 저를 쳐다보며 짧은 꼬리를 건드려 주곤 했습니다.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도 제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힘내라며 짖곤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 나머지 자주 거실에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방울이는 저와 2m, 3m 정도 떨어진 안방 문 근처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술을 그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술을 마시자 방울이는 계속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내고 있는 방울이 곁으로 다가가면 방울이는 다시 조금 더 안방 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방울이는 저를 안방 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제가 술을 그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 때마다 술에 의지하는 일이 많은데 술을 덜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울이가 땅콩이와 함께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희 손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10권 정도의 책이 들어있는 무거운 택배 박스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왼손에는 온라인 서점 택배 박스를 들고 오른손으로 방울이를 만져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왼손에 들려져 있던 종이 박스가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뾰족한 모서리가 그만 방울이 한쪽 발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방울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종이 박스를 내려놓고 방울이를 어루만졌어야 되는데 하는 자책감이 지금도 듭니다. 급히 동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성인 검지손가락 크기만한 방울이의 발가락 뼈 4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방울이의 발이 워낙 작다 보니 발가락 4개를 수술을 해서 제대로 접합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엄청 들었습니다. 개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가량 방울이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물병원의 원장님의 소개로 다시 전북대 수의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이 움직이지 않아야 끊어진 뼈가 제대로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울이의 한쪽 발을 아예 어깨까지 붕대로 세게 감아 놓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불편한 모습으로 방울이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수술한 발가락은 잘 접합이 되었지만 발이 살짝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치기 전처럼 자연스럽게 잘 뛰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울아 하고 부르면 조심스레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방울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자기 몸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제가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저의 손이 어느 쪽 손인지 왼손인지 오른쪽 손인지를 파악을 하고 자기 몸을 잡기 편하도록 돌려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려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방울이는 제가 가난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함께 했고요. 저는 오로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당시 제가 많이 외로워할 때도 방울이는 저와 함께 했고 누구도 저의 성공을 믿지 않았을 때도 방울이는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고 나름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모든 반려견들이 그렇듯이 방울이도 나이가 많아 눈의 시력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줄곧 다녔던 동물병원에서 강남에 위치한 안과 전문 동물병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방울이의 눈을 검사해 보니 한쪽 눈의 시력은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한쪽 눈은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방울이의 체구가 너무 작고 노견이어서 마취하는 데 있어 다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방울이를 이대로 둘 경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 그 부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려견을 무지개 다리 건너편으로 보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아서 시력을 잃게 되면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어 다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방울이의 한쪽 눈 각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소심한 아이여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떨면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수술비가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500만 원이 들었지만 정말이지 저는 조금 더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돈으로 방울이의 눈 수술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했습니다. 수술 후 우리 부부는 최대한 방울이가 아프지 않으면서 얼른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부부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루에 5번, 새벽에도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2가지 종류의 안약을 넣어주었습니다. 수술한 눈의 통증이 심할 텐데 방울이는 배변용 패드에다 오줌을 누르고 애쓰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다가 종종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울이가 밥을 먹고 나면 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직원들과 지방에 워크숍을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울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몸에 폐혈증 증상이 심해져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진 증상이 좋아서 알리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급히 차를 몰고 강남에 위치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더라고요. 방울이와 함께한 추억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방울이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울이를 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방울이를 만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에 정말 떨리는 손길로 방울이의 머리와 코, 다리,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1.2kg의 아주 작은 이 체구의 방울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방울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자식처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동물 지방울은 2020년 9월 14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자주 제가 방울이 눈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함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방울이 유골은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제 서재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방울이를 생각하면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2번째 강아지 땅콩이도 저와 14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노견이 되어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요. 밥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밥을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땅콩이는 집에 이곳저곳을 말처럼 뛰어다니며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엎드려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다가와 놀자고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지금은 제가 반대로 놀자고 귀찮게 해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더라고요. 방울이 다음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아이가 땅콩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느새 슬퍼지기도 합니다. 저는 영성과 마음 공부를 하면서 동물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 윤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들이 가는 동물들의 천계가 있습니다. 방울이도 그곳에서 지도령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생하는데 100년에서 150년 정도 걸리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환생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으면 2년, 길어도 10년 안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제가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면 그 강아지가 환생한 방울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방울이 모두 서로를 알아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